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에는 5월의 두 번째 일정이죠. CU박스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둘째 주에 일정이 또 다닥다닥 겹쳐서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CU박스는 제가 샵하고 제2의 알체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뒀는데 그 이유는 내용을 보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네, CU박스는 인공지능 얼굴인식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AI 기술은 아마 국민 대다수가 이미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졌죠? 자동 출입국 심사. 여권 스캔 후에 지문과 얼굴 인증까지 딱 몇 초만 들이면 출입국 심사가 간단히 끝나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바로 CU박스의 것이라고 합니다. 보안이 그 어디보다 중요한 공항에서 이 CU박스의 기술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 5개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굴인식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알고리즘 성능 평가 테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위변조 방지 기술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거든요. 얼굴 인식을 할 때 본인이 아니면서 그냥 인쇄된 사진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 스마트폰에 캡처된 사진을 사용한다거나 실리콘 가면 같은 걸 입은 상태로 또 시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위변조를 다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에 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CU박스가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러면 기술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으려나 더블 A 등급이 나오려나 해서 찾아봤더니 나이스 DNB로부터는 A 등급, 기술보증 기금으로부터는 BBB 등급을 획득하면서 사실상 턱걸이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얼굴인식 기술은 딥러닝 기술 발달로 인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이며 미국 리스트 NIST의 FRVT, 앞에서 말한 테스트에서 1위 기업의 순서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 상위 순위 간의 차이가 크지 않는 등 굉장히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U박스의 기술력을 상위권 다른 회사 대비해서 아주 높게 특별하게 평가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 분야의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국내에서 기술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너무 빡빡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U박스의 AI 얼굴인식 기술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곳은 공항의 얼굴인식 시스템과 빌딩 얼굴인식 시스템 분야입니다. AI 솔루션뿐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까지도 내재화시켜서 시스템 구축 전반을 모두 회사가 맡는다는 게 또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항 얼굴인식과 빌딩 얼굴인식 주요 매출처를 보시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더라고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4대 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이런 국가기관들 위주로 CU박스의 AI 얼굴인식 시스템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에 선정이 돼서 원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이 원아이디는 얼굴인식 등으로 신분을 한 번 인증을 하면 공항 내의 각종 절차를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이거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좀 디딤돌로 삼아 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공항 자동화, 스마트 공항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생체 인증 토큰을 활용해 여객 수속을 간소화시키는 원아이디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각국 정부와 항공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중에서도 얼굴 인증을 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자동 출입국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 얼굴 인식 기술이
앞으로는 공항 전체 구역에 도입될 전망이고 그렇다면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계획을 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원 아이디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기술력은 입증을 받았고 또 좋은 레퍼런스들을 잘 구축해 가고 있지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현재 주력하는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들은요, CU박스가 자체 AI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과 시스템을 개발하되 게이트나 단말기, 키오스크 같은 대형 하드웨어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설계를 한 이후에 외주 생산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가공비로 인한 매출 원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또 공공사업의 예산 규모 축소와 과업의 범위 확장, 이런 부분에 따른 원가율 상승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매년 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여전히 면치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원가율이 높은 공공사업과 유지보수사업 쪽보다는 민간 기업과 해외 부문 수주에 역량을 좀 집중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중심으로 민간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는데요. 구독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SK증권,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의 얼굴인식 기반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AI 얼굴인식 기업 중에서는 금융권 최다 레퍼런스를 구축했다고 해요. 이런 거는 또 하드웨어 구축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원가율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표를 보시면 얼굴인식 간편 결제 솔루션이나 재택 이석 관리 솔루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택 이석 관리 솔루션은 뭐냐면 재택 근무할 때 사전에 등록된 얼굴 정보로 사내망에 접속을 하고 실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면 접속을 차단시키고 사내망 접속 상황에서 이인이나 이석 감지 시에는 화면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더 넓혀서 얼굴 인식뿐 아니라 객체 인식 솔루션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엑스레이 장비에서 촬영된 이미지에서 항공기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솔루션과 또 물류 환경에서는 오더된 물건이나 수화물 같은 거를 제대로 딱 인식을 하고 정확히 짚는 오더 피킹 솔루션도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회사의 기술력과 또 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좀 살펴봤습니다. 경쟁 상황이 궁금해졌어요. 공항의 얼굴인식 시스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마땅한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얼굴인식 솔루션 자체의 경쟁 업체로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알체라가 있습니다. 금융사의 페이스페이에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제공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카메라 앱이죠. 스노우에도 알체라의 얼굴인식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체라와 CU박스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둘 다 적자 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CU박스의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높고 적자폭도 적었습니다.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공모 자금의 대부분은 AI 연구 개발을 위한 GPU 서버 확충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AI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연구를 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AI 연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비가 사람만큼 좀 중요한데 이번에 GPU 서버를 확충해서 AI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공모 내용과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총 1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7,200원에서 23,200원을 제시합니다. 공모 규모는 그래서 258억 원에서 348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714억 원에서 2,312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네요.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겠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5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3개나 되네요. 신한, SK, 신영.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5%를 배정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7.4억 원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요.
직원 129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300만 원을 좀 넘을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좀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수요 예측을 한 뒤에 배정한 것 같기는 한데 미달 여부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 대비해서 49.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트루엔도 그렇고 CU박스도 그렇고 유통 물량 조건이 좋진 않아요. 특히 CU박스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34.73%로 공모 주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또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1,134억 원으로 확실히 좀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는 기타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들의 정체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로 파악이 됩니다. 장외에서 꽤 인기가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참고해서 보니까 밴드 상단인 23,200원보다는 아래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을 케이스가 꽤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건들도 좀 있긴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나 좀 다른 사이트에서 보실 때에는 2022년 2월 7일에 1대2 무상증자 실시됐던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공모가 하단인 17,200원보다는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GI 이노베이션 기억나시죠? 그 친구도 이제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아싸리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할인이 되면서 공모가보다 아래 가격에 매수한 장외 기존 주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상장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CU박스도 공모가가 밴드 하단 또는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듯한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5월 4일 오전 기준 비상장 거래 사이트마다 지금 기준가가 다 다른데요. 서울거래 비상장은 2만원,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는 22,400원, 38 커뮤니케이션 상으로는 25,500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모가가 최상단인 23,200원에 확정이 됐을 때는 조금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유통 물량이 어쨌든 오버행 우려가 있을 만큼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전략적 투자자와 일부 VC들, 벤처금융들이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더라고요. 전략적 투자자인 시스원과 푸른기술은 보유 물량의 일부는 3개월, 일부는 12개월 자발적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줬고요. 그리고 표 아래에 네모칸 쳐둔 3개의 투자 기관도 보유 물량의 절반은 상장일에 바로 유통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반은 또 2개월과 3개월 확약을 약속을 해줬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은 이 정도인데 또 상장 이후에 이 회사는 주가 희석 위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제가 5월 공모주 몰아보기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미전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존재하거든요. 이 표는 제가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작성이 된 표입니다. 전환 가액이라든지 전환 주식의 주식수 모두 밴드 하단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아무튼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 모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상품이죠. 그래서 상장 직후에 보통주로 다 전환이 돼서 또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3회차 전환사채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 보유가 걸려있긴 하더라고요. 전환된다면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게 3회차 10인데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CU박스는 좀 기존 주주도 많고 미전환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도 꽤 되니까 상장일에 바로 승부를 보는 쪽으로 단기에 좀 치고 빠지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 행사기간 도래한 수량이 또 63만 주 정도가 있네요. 행사가액이 500원, 1167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크고요. 또 상장 직후에 행사가 된다면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셀바스 AI와 위세하이텍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PER은 31.75배로 계산이 됐어요.
피어그룹 PER 산출을 위한 기준 주가는요, 통상 1개월 평균치와 일주일 평균치, 그리고 분석 당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적용을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AI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추가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적용퍼가 좀 낮아진 수치라고 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고평가입니다. 그나마 할인율 50.94%에서 33.82%, 꽤나 높은 수준을 적용해 주기는 한 거죠. 근데 25년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알체라의 시가총액만 좀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체라의 5월 4일 기준의 시가총액은 지금 2,263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CU박스의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이미 알체라보다는 높습니다. CU박스의 실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줄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상단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좀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좀 적은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알체라는 따상상에 성공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따상상 가격 기준의 시가총액은 4,519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사실 따상상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도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우선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체라는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의 수준이 CU박스보다는 훨씬 가벼웠어요. 게다가 그때는 공모주 붐이 막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따성을 밥 먹듯이 기록했었던. 그래서 CU박스가 알체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봐야겠고요. 그래도 알체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CU박스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형성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섹터나 회사의 기술력 나쁘진 않은데요. 공모 조건들이 조금 확실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예 나빠서 공모가가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외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을 확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알체라가 따상상을 찍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청약 정보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한, SK, 신영, 배정 물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약일의 경쟁률과 균등 수량 이런 거 따져보면서 증권사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모두 50주입니다. 3개 증권사 다 동일해요. 아무래도 청약 한도 때문에 비례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면 신한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5월 8일 CU박스와 모니터램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되거든요. 비교 분석해보시고 세 종목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트루엔까지 해서.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또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해요. 폭우 수준이라고 하니까 외출은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알차게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